사람들이 다시 긴 영상으로 돌아간 이유.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에서 30분, 1시간짜리 영상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15초가 최고야. 1분 넘으면 안 봐. 이런 말들이 콘텐츠 업계의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은 숏폼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들과 사람들이 다시 긴 영상으로 돌아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4년 들어서 롱폼 콘텐츠의 부활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핑계고나 채널 15야 같은 예능 채널들이 30분에서 1시간 넘는 영상들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심지어 핑계고의 스핀오프인 풍양고는 1시간 50분짜리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구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지세대 시청자의 47%가 숏폼을 통해 발견한 후 더 긴 롱폼 영상을 시청한다고 답했거든요. 이는 숏폼이 단순히 소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콘텐츠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이 다시 긴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숏폼 피로감이에요. 계속되는 짧고 강한 자극에 지쳐버린 거죠.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15초마다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엔 자극에 무뚜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맵고 짠 음식만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담백한 음식이 그리워지는 것과 비슷해요. 빠르고 강렬한 숏폼에만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여유롭고 깊이 있는 콘텐츠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심층적 욕구의 등장이에요. 숏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요리 영상을 보더라도 15초짜리 영상으로는 와, 맛있겠다 정도의 반응만 나오지만 30분짜리 요리 과정 전체를 보면 실제로 따라 해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게임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하이라이트만 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더 몰입감 있고 재미있거든요. 사람들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경험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화된 취향의 성숙이에요. 초기 숏폼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비슷한 트렌드를 따라갔어요. 같은 춤, 같은 노래, 같은 포맷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취향이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됐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홈 트레이닝 중에서도 필라테스 중에서도 코어 강화 중에서도 하복부 이런 식으로 관심사가 구체화된 거예요. 이런 니치한 관심사는 15초로는 충족시킬 수 없어요. 최소한 10분에서 30분은 되어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질적 소비로의 전환이에요. 과거에는 많이, 빨리 소비하는 게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적더라도 질 좋은 걸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영향도 있죠. 사람들이 긴 호흡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 익숙해지면서 깊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커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배경 소비 문화의 등장이에요. 재택근무나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뭔가를 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럴 때는 15초짜리 영상보다는 긴 영상이 훨씬 유용하거든요. 요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운동하면서 틀어놓기에는 30분에서 1시간짜리 영상이 딱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롱폼 콘텐츠의 특성도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긴 영상들은 정말 길기만 했다면 요즘 인기 있는 롱폼들은 자연스럽게 긴 영상들이에요. 과도한 편집이나 화려한 자막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황을 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핑계고 같은 채널들이에요. 이런 채널들은 컷 편집을 최소화하고 자막도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마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줘요. 시청자들은 이런 자연스러움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무해력이에요.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인 내용 대신 순수하고 따뜻한 내용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육아 유튜버들이 대표적인 예죠. 태요미네나 리쥬라이크 같은 채널들은 아이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담아서 보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숏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숏폼과 롱폼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되고 있어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숏폼으로 어텐션을 끌고 롱폼으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리 채널의 경우 15초짜리 완성본 영상으로 관심을 끈 다음 30분짜리 상세한 레시피 영상으로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시청자들에게는 더 만족스럽고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거죠. 또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중간 영상 미드폼의 등장이에요. 15초와 1시간 사이에 30분 정도 되는 영상들이 새로운 스위트 스팟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 정도 길이면 어느 정도 깊이도 있으면서 부담스럽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플랫폼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쇼츠와 일반 영상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릴스의 최대 길이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틱톡도 최대 10분까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했죠. 이런 변화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콘텐츠 소비 패턴이 단순히 짧은 게 좋다에서 목적에 맞는 게 좋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재미를 원할 때는 숏폼을, 깊이 있는 정보나 힐링을 원할 때는 롱폼을 선택하는 거죠.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조건 짧게만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신만의 색깔을 살린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롱폼이라고 해서 아무 내용이나 길게 늘어놓으면 안 돼요. 시청자들이 끝까지 볼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야 해요. 억지로 늘린 티가 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브랜드들도 이런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어요. 단순한 광고성 콘텐츠보다는 진정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담은 롱폼 콘텐츠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B2B 마케팅에서는 롱폼의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해보면 2025년에는 멀티 포맷이 완전히 자리 잡을 것 같아요. 하나의 채널에서 숏폼, 미드폼, 롱폼을 모두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 될 거예요. 시청자들도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다른 길이의 영상을 선택해서 볼 거고요. 결국 이런 변화의 핵심은 다양성이에요. 획일화된 숏폼 시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는 콘텐츠 생태계의 굉장히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숏폼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콘텐츠 소비가 더 성숙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단순한 자극보다는 진짜 가치 있는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롱폼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길이가 아니라 질이 콘텐츠의 성공을 결정할 거예요. 15초든 1시간이든 시청자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 콘텐츠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롱폼 트렌드를 활용해서 성공한 채널들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 트렌드 분석으로 찾아뵐게요.